닫고 있던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연 거를 뭐라고 합니까? 개항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개화기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니 그때부터는요, 이제 일본 상인이 들어와요. 미국 상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개항장에서. 열어줬던 항구 있죠? 부산, 인천, 원산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작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요. 부산, 인천, 원산 그 항구 주변에서만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일고 더 들어오긴 해요. 일단 시작은 개항장에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도 들어오고요. 새로운 많은 문물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래? 이렇게 지금 서구가 바뀌고 있어? 그럼 우리도 변화해야지 라면서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평통보가 아니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게 된대요. 그럼 그 화폐를 찍어낼 만한 정부 기관이 있어줘야 되겠죠. 제가요. 일단 제시어를 먼저 한번 쓸게요. 읽으셨어요? 우정국, 전환국, 방문국이 있습니다. 우정국, 전환국, 방문국. 자, 이 중에서 화폐를 발행했었던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환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수 안 하시죠? 전환국이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 전화교환소가 있는 곳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화폐를 발행했던 곳이 되고요. 자, 대신에 우정국이라고 하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곳, 방문국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정부가 이제 인쇄하는 곳입니다. 뭘 인쇄하냐면 신문 같은 걸 인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왕이라든지 전쟁 이런 부분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 모습까지 꼼꼼히 기억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이제 세 번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 볼 것은요. 교육기관인데요.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그 명칭 위주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과거 시험이 삼국시대 때는 없었다가 고려시대 때 등장합니다. 언제? 고려 광종. 자,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대신 차이가 있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문과 시험이 있고 잡과 시험이 있고 승과라고 해서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문과 시험에 무과 시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고려는 군인들을 좀 차별하고 있었구나. 무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잡과. 자, 삼국시대는요. 과거 시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 소수리망대 세웠다라는 거. 기억이 날까요? 예. 그러다가 고려시대가 되니까 이제 학교들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일단 수도 개경 같은 경우는 국자감을 세웠었고요. 각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세운 학교들은요. 향교. 이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똑같습니다. 자, 반면에 최고의 학교였던 수도에 있는 학교 이름은 조금 달라져요. 이때는 국자감이지만 이때는 뭐가 된다? 성균관. 됐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세우는 이런 학교도 있지만 국가가 세우는 거 말고요. 개인이 세우는 학교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학교가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일단 뭘 위해서 세웠던 학교였었나요? 바로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황이다, 이율곡이다.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이황 선생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만 지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각 지역에 있는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유학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 어느 서원 출신이니? 이러면서 양반들끼리 세력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로서까지 역할이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흥선대원군 기억나실까요?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면은 아니 서원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붕당의 근거지에다가 서원의 토지는 세금도 안 내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원을 47군데만 남겨두고 모두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원철폐 기억나실까요? 잘하셨어요. 자, 조선시대까지 모습이 이러했다면 이번에는 개화기. 개화기 시기가 되면요. 과거제도 사라집니다. 언제요? 가보격 때. 그렇죠. 가보격 때에 과거제도와 신분제도 없애줬습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새로운 근대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제가 첫 번째 한눈 정리 시작할 때요. 그때 말했어요.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라고 했는데 산 지역 주민들이 세웠던 학교예요. 이 학교의 이름은 원산 학사.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이고요. 중요한 건 나라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민들만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요.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죠? 유명한 게요. 안창호 선생이 세웠던 대성학교,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이 세웠던 오산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그럼 선생님 마지막 이화학당은 어느 분이면 외국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도요. 많은 근대적인 학교를 세워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모두 4개의 주제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꼭 외워야 될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한국사 실력은 쑥쑥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고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제와 생활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신분제 안 볼 수 없겠죠. 자, 일단은 신분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삼국시대 공부하고 고려와 조선을 공부하면서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들었던 건데, 아는 건데 라는 생각하셨죠. 바꿔 말하자면 이 신분제는 시대별로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요,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삼국시대, 고려시대 신분제 자체는 있었죠. 그렇죠. 자, 이때 삼국은 사람의 신분을 모두 몇 개로 나눠줬습니까? 3개의 신분으로 나눴어요. 귀족, 평민, 천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서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요. 그 이후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먼저 귀족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귀족이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신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나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일한 대가로